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외국 기업에 떠나지마 만류하는 중국, 부유층 중심으로 엑소더스 조짐,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와 상하이, 심천, 광저우, 베이징 등 중국 주요 도시의 코로나19 봉쇄 정치가 이제 장기화가 되면서 외국 고급 인력과 기업의 탈중국 움직임이 지금 심상치 않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해외 투자자들이 대거 중국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죠. 여기에 외국 기업들도 중국 시장 철수까지 고려 중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은 관영 매체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시장 철수를 고려 중인 외국 기업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라고 읍소를 하는 중이죠. 여기에 부유층을 중심으로 한 중국인들의 이민 문의가 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들은 떠나가고 유능한 인재도 떠나가고 돈도 떠나가고 이게 중국의 현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야기는 시작을 해보는데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외국 기업에게 떠나지 마라고 만류하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은 타국으로 생산시설 이전을 검토하는 외국 기업들에게 대해 완곡한 표현으로 반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신화통신 인터넷판은 12일 게재한 평론에서 역동적 제로 코로나는 중국과 세계 경제에 더 큰 확실성을 가져왔다라고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고 있죠. 이 평론은 외국 기업이 중국의 전염병 통제 조치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일부 외국 기업은 중국을 대체할 선택지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외국 기업의 손실과 어려움을 초래했다는 점은 인정을 하고 있지만 이는 감염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생산 활동을 질서 있게 재개하기 위해 필요한 대가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그들은 손해가 분명히 외국 기업들에게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어쩔 수 없는 조치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정말 희한한 논리입니다. 신화통신은 외국 기업에 대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차분하게 검토하기 바란다 라고 조언을 했죠. 그러면서 중국과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하자 호소하면서도 제로 코로나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이렇듯 제로 코로나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강조하면서 중국과 이 고통을 함께 극복하자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관영 언론이 왜 이렇게 나서서 외국 기업들에게 말할까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중국 국가에서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죠. 제로 코로나를 지금 그들이 주장을 하는데 그들이 대놓고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자기들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가면서 이것이 너희에게 분명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너희에게 피해를 줬다.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인정하기 쉽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 대신에 언론이 나서서 그들의 나팔수가 된다라는 점이죠. 그러나 그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고수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서방 기업들이 이달 초 중국 내 물류 대란 그리고 영업활동 제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실적 악화, 공급망 위기 이것에 대해서 연이어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갈수록 불안해지는 투자 환경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주중 EU 상공회의소가 5일날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제로 코로나 정책의 여파로 주중 유럽 기업의 공급망 차질이 빚어져서 3분의 1 정도의 기업이 감원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경영 환경 악화 그리고 불투명한 투자 환경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20% 이상이 투자처를 이제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옮겨야 되겠다라는 이런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한 78%의 기업이 중국 시장은 이제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주중 미국 상공회의소 역시 9일날 보고서를 내고 주중 미국 기업의 78%가 올해 실적 예상치를 하향 조정했으며 52%는 중국 투자 계획을 늦추거나 이제는 축소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죠. 콤 라퍼티 회장은 성명을 통해서 중국의
중국 정부의 방역 조치는 미국 기업들의 중국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기업은 터널의 끝에 있지만 여전히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터널의 끝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올 듯 하고 있지만 여전히 빛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두컴컴한 현재의 상황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희망 고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중국 정부가 정책만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이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운 터널을 지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한다는 사실이죠. 레퍼티 회장은 또한 우리는 올 여름 외국인 인재들을 귀국하는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 중국 내 업무를 맡기겠다는 외국인 직원은 갈수록 줄고 있다. 다시 말하면 외국인 인재들을 지금 상하이나 아니면 베이징이나 이런 데 가서 데리고 왔는데 외국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일할 곳이 없으니 내보내야 되고 그리고 자국에 이제 돌아가야 되고 이러한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뭐 사회면 제로 코로나 이렇게 하면서 통제를 굉장히 하잖아요. 이 통제를 견디지 못해서 많은 인재들이 떠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본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외국에서 중국으로 오려고 하는 인재들까지 봉쇄시켜버리는 이러한 상황까지 벌어진다는 사건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중국 공산당은 최고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지난 5일 방역회의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전염병 예방 정책을 왜곡하나 부정, 의심하는 어떤 행위도 단호하게 맞서겠다라고 중국 언론들은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말하는 부정적인 말, 그리고 부정적인 언어,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치열하게 맞서서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외부 언론들, 특히 지금 유튜브는 어차피 들어가지 않으니까 뭐 틱톡이나 이런 데서 이런 말을 하고 있으면 말리방벽을 세워서 완전히 차단을 시켜버리는 거죠. 테오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러여스브 WHO 사무총장은 12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지속이 불가능하다. 전략을 바꿀 때가 됐다. 라고 지적을 하면서 더 이상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무리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부에서 지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중국이 자국의 언론들을 통해서 이제 떠나지 마, 우리하고 같이 행복하게 지내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 그들이 떠나게 되면 인민들의 그 일자리가 줄어들어요.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경기가 하락할 것을 지금 고민해서 외국인 기업들에게 떠나지 마라고 하는데 정책은 절대 외국 중심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내용은 부유층을 중심으로 엑소더스 조짐입니다. 이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상하이 봉쇄가 장기화되자 이제 부유층을 중심으로 이민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중국은 상하이뿐 아니라 시안, 정저우 등 주요 도시도 부분 봉쇄에 들어간 상황이죠. 이 소식은 별로 들리지는 않았지만 지금 시안도 완벽하게 제로 코로나가 끝났다라고 말이 안 나와요. 정저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홍콩은 괜찮고 선전, 광저우 이러한 데서 지금 부분적으로 봉쇄가 있다란 소식이 들리고 있죠. 그들은 이제 완전한 제로 코로나는 아니고 사이면 제로 코로나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봉쇄예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12곳이 넘는 이민 컨설팅 업체를 인용을 해서 상하이 봉쇄 이후 이민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소재 이민 서비스 업체인 QWOS는 지난 16일 200건이 넘는 상담 요청을 받았다고 전하고 있죠. 이 회사 관계자는 이달 들어 이민 문의가 크게 늘었다. 지난 몇 주간 문의가 너무 많아 제때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폭발적인 이민 증가, 문의 증가가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청두의 이민 관련 업체도 고객 문의가 너무 많아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것을 토로하고 있어요. 소셜미디어 위챗에서는 이달 들어 이민이라는 그 해시태그가 지금 많이 검색량이 많이 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는 몇 달 전보다 7배 이상 늘었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 컨설턴트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이후 해외에서 중국인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면서 이민을 미루거나 취소했던 고객들이 다시 이민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작점은 어디죠? 우한이죠. 우한 때문에 중국의 이미지가 상당히 나쁩니다. 코로나를 시작하게 했던 나라라고 생각을 해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 보고 중국인이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꽤 왕왕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조차 자기 나라를 말을 안 하고 한국 사람이나 지금 일본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라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외국에 나가는 것 자체가 지금 많이 꺼려졌었지만 이제 지금 베이징의 봉쇄 그리고 상하이의 일부 봉쇄 이러한 주요 도시들의 봉쇄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중국에 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이민이 는다라는 사실이죠. 이렇듯 이민의 확산은 중국 당국의 상하이 봉쇄가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이 대다수입니다. 최근 이민을 결정한 마케팅 연구원인 제인 왕 씨는 먹을 것 없이 집에만 갇혀 있을 것이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상하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불안감을 느끼겠다. 격리될 염려가 없는 곳으로 살고 싶다라고 그 마음을 토로를 했습니다. 상하이 이민 컨설턴트인 제임스 천은 정부가 코로나와 싸우기 위해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 특히 먹는 욕구예요. 먹는 욕구, 자는 욕구, 이런 기본적인 욕구마저 희생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이들은 떠나는 것으로 보여주려 한다. 저항의 모습이라는 거죠. 떠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중국을 버린다. 이 중국에 살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현지 이민 컨설팅 업체에 따르면 이민을 고려하는 중국인들은 싱가포르나 아일랜드 등을 우선순위로 놓고 있다는 거죠. 아일랜드와 같은 경우는 지금 EU에 가입되지 않는 나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물론 EU에 가입되어 있지만 나토에는 가입되지 않는 나라로 구분되어 있죠. 특히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많은 중국인들이 가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인 촌락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싱가포르는 굉장히 중국인들에게 천국으로 알려지고 있죠. 이 나라들은 중국과 비교적 관계가 좋은 나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민이 많이 갔는데 최근에는 이 캐나다나 미국이 인기가 없다라고 하죠. 이들이 지금 정책적으로 보면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중국과 미국이 관계가 나빠지면서 이민을 가더라도 현지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이 나라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민을 원하는 이들은 중국인들이 존중받는 나라로 가고 싶어 한다라고 전하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오늘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첫 번째 내용 가지마. 외국 기업들에게 가지마. 우리하고 같이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봐. 이 코로나 상황을 제로 코로나를 우리하고 같이 보내봐 라고 얘기하는데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정책적으로 싫어하는데 어떻게 같이 해요? 그래서 엑소더스가 일어나고 이제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 이 기회에 우리나라도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개인적으로 있죠. 대만이나 아니면 인도네시아 이런 쪽으로 지금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또 영상을 올려드리겠지만 지금 프렌십으로 이용한 리쇼링이 아니라 프렌쇼링이라고 지금 새로운 단어가 나왔는데 이러한 것들을 한다라는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인재 유출이 아주 심해져 가고 있죠. 보통 잘 사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많은 지식을 배웠기 때문에 인재로 지금 속하는데 이들이 해외에 이민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아니고 아일랜드나 아니면 싱가포르와 같은 중국의 관계가 좋은 나라로 가고 싶어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